네, 여러분 오늘은요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자녀 어떤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교육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요. 소극적이고 거부하고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소극적인 태도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죠. 근데 그 태도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야 적극적이 되라 아무리 배운들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가, 그리고 그 부모가 사는 삶의 형태를 보면서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키죠. 야, 너 학원에 가봐. 너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막 하기 싫어.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해. 이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게 잦아. 부모가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시키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엔 어떠냐면 포기하고 그냥 해요. 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시키는 건 해야 돼.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런 마음 갖게 돼요. 시키는 걸 억지로 당한 아이는요 반항심도 심해요. 왜냐?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내면에 누구나 신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기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는 걸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 못 보셨어요? 촛불에 이렇게 손 갖다 대려고 하는데 부모가 에베 하면 막 울잖아요. 되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신성으로서 주권을 가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막으면 그때 굉장히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스럽고 삶의 의욕을 잃어요. 적극적이 되지 않죠. 소극적이 되고 수치스러워서 나서기 싫고,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요 힘이 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자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삶을 살 때 힘들다, 하기 싫다, 귀찮다, 그리고 막 불평불만 올라오고 있을 때 그 하고 있는 그 에고가 누구냐? 억지로 누군가 시킨다는 에고고, 그 시킨다는 에고, 나는 억지로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해주신다, 공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에고는 왜 생겼느냐? 부모가 아이의 자발성을 꺾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지,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시켰던 부모 밑에서 자랄 때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활발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는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요 아이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어떤 권한이요? 별거 없어요. 밥 먹을 때 너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묻는 거예요. 나 이거 먹을래. 그래 그거 먹어. 너 피아노 배울래 바이올린 배울래. 어떤 거든지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요 무조건 가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돼. 이러면 안 돼요. 얘야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그런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학교를 안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가면 이렇고 안 가면 이런데 네가 판단해. 네 인생이니까. 그리고 안 간다고 해도 내비두세요. 모든 에고는요 자기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뭔가 위해가 가해지고 손해가 오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해 보다가 자기가 판단해요. 이제 갈게요. 그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는 열심히 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하겠어요. 이런 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모가 강제로 시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노예로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거부할 때 시키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를 설득할 때 본인이 선택할 권한을 주고 시간을 줘라. 시간을 주고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네 자신을 설득해보고 네 자신이 판단해보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란 아이는 인생에서 항상 선택합니다. 여러분, 에고가 인생을 살 때 그냥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가야 되나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지 않고 남의 정신에 남들 가니까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 게 소중한 걸 몰라서 가기 싫고 PC방에 그냥 가고 학교 공부 시간에 졸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알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되면 소중하게 느껴지고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돼요. 더 잘하게 되고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죠. 리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억지로 했던 에고는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무의식 속에 에고가 올라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나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남이 시키는 거지? 이렇게 올라와요. 늘 엄마 아빠한테 시켜서 억지로 했던 에고는. 회사 들어가서도 똑같죠.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아휴, 회사가 시켰는데 해야지.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팀 전체에서 한 10명이 만약에 팀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2~3명은요 자발적으로 자 이걸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요. 나머지 한 5~6명은 따라갑니다. 그냥 하니까 우르르. 뒤에 한 2~3명은 어떻죠? 아우 마지못해 나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이거 왜 해야 돼? 아유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인생의 노예가 되는 마음, 남의 삶의 짐덩어리가 되는 마음이죠. 너희들이 하니까 나 할 수 없이 해주실게 이 마음. 이런 태도로, 이런 삶의 태도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성공 이전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사는 사람과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노예의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 줄게, 살아주실게 그런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마음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 이런 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도 공부하라고 강요하니까 그 강요를 당해서 억지로 하다 못해 모든 게 다 시키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애구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해요. 너 숨도 쉬어주시지? 밥도 먹어주시고 똥도 싸주시고 부모님이 모든 걸 시켜서 네 인생에 네가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무의식 속에 내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살아주시는 애고가 생기죠. 그런 태도로 살 때 삶은 행복하지 않고 삶에서 성공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애고가 아주 무서운 애고인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생겨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무의식을 모르니까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막 시키고 온갖 돈을 벌어서 학원 보내고 막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아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항심이 크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남에게 폐되는 짐덩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애고를 만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멋지게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앞으로 자녀 인생의 선택 권한을 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할 때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학교 다니는 거와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해준다면 아이가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적극적이고 더 성공적이고 더 빠른 속도로 삶을 받아들이고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훌륭한 인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죠.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바라보고 행복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마음이 먼저 자각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게 진짜 가정교육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에서 스스로가 주인임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자유의지를, 그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실까 봐 이 강의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세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이게 맞는가? 이게 어떤 게 좋은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하시는지,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지, 남이 하면 좀 잘못된 일이라도 그냥 합니까? 어떤 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일본인은 빨간불이라도 많은 사람이 건너가면 그냥 간다. 이게 남의 정신이에요. 내가 이게 올바른가, 내 인생에서 이게 필요한가, 주체적인 결정을 해서 가는 사람과 남이 하니까 그냥 가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음이 내 인생을, 내 삶을 타인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하게 내비두고 방치한 분들은 결코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할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죠.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는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가르침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가르치죠. 엄마 아빠가 산 그대로 자식들이 삽니다. 그건 머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 이렇게 얘기한들 새끼 개는 똑바로 걷는 게 어떤 식으로 걷는 건지 모르거든요. 내가 본대로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모습으로 살려면 그렇게 배려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기 삶도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 이 선택이 맞나? 내가 남의 정신에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해서 아무리 힘든 일도 내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겠다. 아무리 험한 길도 가야 되는 길이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게 쉽고 편한 길이지만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하기 위해서 또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훌륭한 자녀를 키워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요.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